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일제강점기 문화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 먼저 보고 올게요. 지난 시간에는 1920년대 이후 일어난 독립운동가들의 무장투쟁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1920년대와 3, 40년대로 시기를 구분하고 또 그 가운데 독립군과 의열활동으로 나누어서 배웠습니다. 간략하게만 살펴보면 1920년대에는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으로 대표되는 무장투쟁의 결과 만주지역 조선인들의 피해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김원봉을 중심으로 한 의열단원들의 1920년대 활동까지 보았습니다. 1930년대 이후부터는 중국의 국민당 정부, 공산주의 세력과 함께 연합한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의 활동을 시작으로 김원봉의 조선의용대와 1940년대 임시정부 소속의 한국광복군까지 군대 성격의 무장투쟁을 알아보았습니다. 1930년대 의열활동은 무엇이 있었나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민대표회의 이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한인애국단, 그 중에서도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는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로 하여금 임시정부를 지원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었죠. 잘 기억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제강점기 사회 문화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사건이나 경제적인 발전과 마찬가지로 사회 문화적인 부분 역시 단편적인 것이 아닌 이전 시대의 사회 문화의 연장선상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단원에서 배운 근대 조선의 사회 문화가 일제강점기 문화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번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근대 조선의 사회 문화가 기억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근대 조선의 사회 문화를 먼저 정리해 주세요. 근대 조선에서 일본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었나요? 수탈의 목적이었지만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등의 철도를 설치해주고 통신과 교통을 정비해 주었었죠. 이러한 모습이 일제강점기에도 나타났고 실제로 많이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발전 이면에는 조선의 자원 수탈을 위한 철저한 계산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상생활의 변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일본인들이 조선으로 들어오면서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고 발전해 갔습니다. 서양식 복장을 한 사람들이 한반도를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한복과 양복을 조화시킨 옷을 입기도 하는 등 의생활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또한 1920년대 충무로의 모습을 보면 번화가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관이 생기기도 하고 다양한 문화활동이 가능해지는 등 지금과 유사한 삶의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백화점이 생겨나고 서양식 옷차림과 머리 스타일을 한 젊은이들을 모던보이, 모던걸이라고 하면서 근대 문화의 선구자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건축 양식에 있어서 상류층은 서양식 고급 주택에, 중류층은 한옥을 개량하여 만든 개량 한옥에 사는 근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조선인들의 삶은 달랐습니다. 사진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당시 일반적인 조선인들이 살았던 집의 형태입니다. 토막집이라고 불리는 이 집은 거적을 두르고 집을 쌓아 올리는 마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와 같은 전근대의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1930, 40년대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다시 한번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전시체제 속에서 노동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남성들에게는 왼쪽과 같은 국민복을, 여성들에게는 몸빼라는 바지를 입도록 했습니다. 몸빼 바지는 신축성이 뛰어나고 편하기에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하지만 이 바지가 생겨난 것은 일제강점기 여성으로부터도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일반적인 사회 모습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문화를 지켜내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대 조선의 국학운동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국어 영역에서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1907년 주시경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국문연구소를 기억하시나요? 국어 문법의 체계를 정리했었는데요. 1910년대에는 조직결성이 제한되었기에 활동할 수 없다가 일제의 통치 방식이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면서 1921년 조선어 연구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조선어 연구회는 한글이라는 잡지를 간행하고 한글날을 제정하는 등 국어를 기억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1931년에는 조선어 연구회를 계승한 조선어학회가 결성되어 한글 교재를 편찬하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1933년 제정하였으며 표준어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화면 왼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말 큰사전의 원고입니다. 하지만 일제가 우리말을 금지하고 탄압하면서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치안유지법을 근거로 조선어학회 회원 대부분을 잡아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조선어학회는 해체되었고 조선어학회가 만들기 시작한 우리말 큰사전은 해방 후인 1957년 한글학회에서 완성하게 됩니다. 국어학자들의 한글을 보급하고 기억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역사학자들의 노력 역시 나타났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우리의 역사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왜곡하였습니다. 일본은 한국 역사는 고대부터 항상 중국 본토의 왕조나 주변국의 영향을 받아왔으며 주체적 성격과 문화의 독자성이 없다는 타율성론과 한국사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하지 못하고 중세 봉건제 사회에 멈춰있다는 정체성론, 그리고 항상 당쟁과 내부 분열이 있는 나라라는 당파성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일제는 이러한 이론에 근거하여 조선사 편수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조선의 역사를 왜곡하였습니다. 이에 조선의 역사학자들이 반박하였습니다. 먼저 민족주의 역사학자인 박은식은 민족의 혼을 강조하며 1915년에는 한국 통사를, 1920년에는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편찬하였고, 신채호는 리순 과목에서 1931년 조선 상고사를 저술하여 한국의 고대사 영역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들 1세대 민족주의 역사학자를 계승한 정인보는 민족의 어를 강조하였고, 문일평은 조선 심을 주장하였습니다.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회주의 역사학인 사회경제사학에 있어서도 일제의 이러한 왜곡된 역사인식을 비판하는 역사학자가 등장했습니다. 백나무는 1933년 조선사회경제사에서 우리의 역사 발전 역시 세계사의 보편적인 역사 흐름에 따라 발전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일본이 주장하는 정체성론을 반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서양에서 시작된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한 역사 연구인 실증주의 사학이 유입되면서 이병도, 손진태 등은 진단학회를 조직하고 한국사를 실증 자료에 근거하여 살펴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민족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은 종교계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먼저 한국 역사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단군을 믿는 대종교는 만주 지역의 무장투쟁을 지원하였고, 동학에서 시작된 천도교는 개벽이라는 잡지를 통해 민족 문화를 전파하고자 하였으며 야학도 지원하였습니다. 불교계에서는 불교 유신론을 주장하며 불교 개혁을 위한 움직임을 보였고, 원불교는 근검절약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양의 종교인 천주교와 기독교는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의 활약이 두드러졌고, 1940년대 기독교계는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반대하며 일제의 거세게 저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제강점기 문학, 예술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이육사, 윤동주, 이상화 등의 시인들이 활동하였습니다. 이육사의 광야, 청포도, 그리고 윤동주의 서시, 별에는 밤, 이상화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등의 작품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당시 분위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인뿐만 아니라 이광수와 같은 소설가도 일제강점기에 활동하였습니다. 미술 분야에서는 이중섭이 민족화가로 활동하였고, 민족 정서를 노래한 음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926년에는 나운규 감독의 아리랑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에도 지금과 유사한 문화예술 활동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러한 예술 활동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전시체제로 돌아서게 된 일본은 친일 예술가들을 통해 조선인의 전쟁 참전을 유도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정주는 오장 마스이 송가를 썼으며 친일 음악가들은 혈서지원가라는 노래를 작곡하여 조선인의 참전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일제강점기 사회 문화적인 모습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정리해본 후에 주어진 학습지를 통해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에게 드릴 과제는 항상 안내해드리는 것처럼 오늘 수업 내용을 노트에 정리해보는 것입니다. 다음 등교 수업 때 확인할 예정이니 꼭 정리해주세요. 특별히 이번 시간은 학습지가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수업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언제든지 질문해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일제강점기 모습을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